수고하셨습니다. 가시죠. 자, 잠시만요. 자, 우리 지금 통계 파트는 여러분 이제 뭐 중간고사 본 친구들은 그 확률까지 정리가 한번 다 끝났고요. 중간을 진행하지 않은 친구들은 중간고사 우리 휴강하기 전까지 이 확률 파트에 대한 진도를 얼추 마무리 해왔는데 오늘 이제 통계 여기 교재는 통계까지 이번 또 기말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통계 한 단원만 이제 마무리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알겠죠? 통계만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통계 파트는 쌤이 이제 개념 예전에 개념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게 3번이죠. 3번 통계 파트인데 통계 파트는 필기장 있는 친구 꺼내시고요. 알겠죠? 없는 친구는 여기 내용이 많이 없으니까 연습장에 체크 한번 잘 들으시고 준성이 집에 있겠지? 없습니까? 나중에 3층에 팔로 와도 됩니다. 3층에도 있으니까 이거도 안 보이네. 이 노트 관리 안 하죠 지금. 노트를 봐야지. 거기 있어. 아니 그 필기장 있어. 거기. 개념 노트 좀. 거기 있어. 그거 보면 거기 페이지 넘겨보면은 통계가 확통이 다 들어있는 거니까 후반부에 통계 단어도 있을 거야.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다. 8페이지? 8페이지 있대. 8페이지 오면은 거기 적혀있는 내용 토대로 뭐 정리하는 거니까 선생님 그리고 얼마 전에 단톡방에 그쵸? 그 노트 파일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필요한 친구들은 다운받아서 PDF로 됩니다. 알겠죠? 아무튼 통계는 쌤이 이 확률과 통계를 처음 들어올 때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 단원이 이제 뒤로 갈수록 쉬워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 경험해 봤지만 경우의 수가 확실히 제일 어렵죠. 그리고 모의고사 보더라도 뭐 지금까지 본 모의고사가 범위가 넓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알겠죠? 경우의 수가 원래 킬러나 준킬러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2단원에 배웠던 확률이 그나마 좀 쉬워지고요. 근데 확률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곱셈 정리 파트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케이스 분류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통계로 와버리면 완전 쉬워진다 보면 돼요. 쌤이 그 쉽다라는 표현을 쓰는 기준이 뭐냐면 내용이 쉽다라는 표현보다는 내용도 사실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이 문제 유형이 준비가 딱 됐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문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변형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경우의 수는 변형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유형을 딱 습득한다 하더라도 문제 상황이 많이 바뀌어버리면 풀이가 많이 어려워지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폼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준비만 돼 있으면 그냥 웬만하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파트가 통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통계는 가볍게 말하면 거의 여기는 암기 파트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쌤이 뭐 내용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이해가 좀 어려워서 잘 안 되는 친구들은요, 그 이해를 좀 내려놓고 주어진 공식을 다 외운 다음에 그냥 다 적용하는 연습만 해도 여기는 문제가 다 키워가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좀 변화가 별로 없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통계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요 대표값을 구하는 거나 또는 이제 그 삼포도를 확인한다. 우리가 통계가 아무래도 자료를 정리하는 거니까 그 자료를 정리해서 뭘 할 거냐라는 거죠. 알겠죠? 그때 이제 우리는 이 대표값도 체크를 좀 해보고 삼포도를 파악해 본다는 건데 요게 대표값이나 삼포도라는 용어는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 잘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학교 때 통계를 처음 배웠을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 대표값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중학교 과정으로 가면 뭐 여러분 들어는 봤을 겁니다. 뭐 최빈값, 중앙값, 아니면 평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대표값의 종류들이에요. 뭐 최빈값은 뭐 우리 반 아이들 점수 중에 최빈값은요 가장 많이 나온 점수. 그게 우리 반의 대표값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중앙값은요 우리 반 아이들 점수를 일렬로 쫙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점수. 그게 대표값이 될 수 있고요. 대표값을 뭘 쓰냐에 문제인 거지. 고등학교 과정의 통계에서는요 대표값을 한 개밖에 안 써. 얘는 그냥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평균. 여러분들이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 그쵸? 다 더해서 사람 수만 나누면 되겠죠. 그죠? 평균을 대표값은 다양한 대표값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평균만을 얘기할 것이다. 고등학생들 알겠죠? 그리고 삼포도라는 건 뭐냐면 얘도 중학교 때 쓰는 용어야. 고등학생 용어 이런 용어 안 씁니다. 알겠죠? 지금 뭐 개념 설명을 하는 거니까. 삼포도는요 점수의 분포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반 아이들의 점수가 평균에 많이 몰려있는 상태인 건지 아니면 평균과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뭐 100점도 많고 빵점도 많고 이런 관계인 건지 파악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 삼포도의 종류에 뭐가 있냐? 여기 종류에는요 딱 두 개 있어요. 이건 중학교 때 배우면 똑같은 거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는 아니고 같은 뭐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어쨌든 뭐 내용은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삼포도의 종류는 분산과 표준 편차 이건 중학교 때 두 개 배웠고요.
고등학생도 그대로 두 개를 배웁니다. 알겠죠? 요 두 개를 우리가 삼포도라 그러는데 그러면 얘네들을 배우기 위해서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한 사전 지식, 기본적인 지식. 알겠죠? 요거 뭐냐면 편차라는 개념이 있어. 이것도 중학교 배울 수 있을 거야. 편차가 뭔지 기억납니까? 또 개념을 한번 정리한 친구들 꽤 있으니까. 준서가 편차가 뭐야? 네? 편차가 뭐냐고? 우준아, 편차가 뭐야? 애매한 친구 노트에다 적혀있을 겁니다. 보고 이해됩니다. 노트 온 친구들은 알아서 자력으로 잘 기억해내시고요. 예진아, 편차가 뭐지? 없어? 내 점수에서 평균 뺀 거. 알겠죠? 편차는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거야. 이게 편차가 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순서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 평균이 만약에 평균이 70점이야. 우리 반 수학시험 평균 70점인데 내가 60점 받았어. A라는 친구 60점, B라는 친구 80점. 그럼 편차를 단순하게 평균과의 점수 차이로 봐버리면 얘도 10점, 10점 나는 거니까 누가 잘하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놓은 거야. 그러면 이 자식의 편차는요? 마이너스 10점. 어떤 의미인 거야? 내가 평균에서 10점 모자라 이런 의미인 거지.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요 플러스 10점. 내가 평균보다 10점 잘했어 이런 의미인 거지. 요게 편차입니다. 알겠죠? 그럼 편차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편차를 가지고도 점수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순서를 정해놓은 건데 이렇게 정해놓다 보니까 편차에 어떤 성질을 갖냐면 모든 집단의 편차의 합은 0입니다. 항상. 이게 왜 그러냐면 통계를 쌤이 일반적인 수식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이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틀만 기억나면 그냥 풀면 돼 문제를. 문제가 안 어렵기 때문에 그 틀만 잘 기억하면 되는데 그래서 쌤이 웬만한 그 증명 요소들은요 다 예시로 보여줄 거야. 그럼 금방 감이 오니까. 예를 들어서 A, B 두 학생이 있어. 방금처럼 얘는 60점, 80점 받은 거야. 그럼 평균 얼마 되겠어? 평균 뭐 할 줄 알죠? 더하고 나누기 하면 70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놈들의 편차를 구하면요 나는 10점을 총점에서 빼먹은 자식, 그쵸? 나는 10점을 추가한 자식,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두 학생의 합은 당연히 빵이 되겠죠. 왜? 편차가 평균이 가운데 값이니까 나의 어떤 그 더한 점수와 뺀 점수를 합쳐버리면 0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삼포도를 파악하려면 점수의 분포 정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분포 정도라는 건 평균을 기준해서 내가 얼마큼 떨어져 있냐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 쉽게 말하면 편차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건데 알겠죠? 근데 편차의 합이 0이다 보니까 편차에 대한 평균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그러면 단순한 우리 생각으로는 쌤 그러면 그냥 편차의 절대값을 해서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얘네들이 뭘 했냐면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합니다. 제곱을 하는 이유는 부호를 날리기 위함이죠. 알겠죠?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을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분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내가 요 집단의 분산을 구해보면요. 분산은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가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러면 제곱하면 100일 거 아니야. 얘 둘의 평균은요. 더하고 나누기 2하면 100이 되겠죠. 이 반은 분산이 100인 집단인 거죠. 알겠죠? 근데 분산을 딱 구하고 나니까 야 점수 너무 크잖아. 우리가 만점에 몇 점이죠? 그렇죠? 얘를 다시 루트를 씌웁니다. 그게 표준편차야. 루트 100. 표준편차는 10점이 나는 거. 그럼 이 표준편차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 반 평균이 60입니다. 70인데 우리 반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10점 정도씩 벌어져 있어 이 말인 거예요. 이런 의미를 띠는 게 표준편차입니다. 아시겠죠? 표준편차에 그런 의미적인 감각이 필요한 거야. 표준편차는 평균을 기준해서 우리 반에 떨어지는 분포의 평균점. 알겠죠? 그런 걸 구한 게 표준편차. 즉 표준편차의 정의는 분산에 대한 루트를 씌운 겁니다. 요것들은 정의입니다. 정의. 알겠죠? 선생님이 통계 처음에 얘기했지만 여기는 거의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이거 용어는 외워야 돼. 알겠죠? 여기는 이해를 잘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잘 외우고 잘 훈련하는 게 포인트예요. 왜 문제 유형이 많지 않습니다. 틀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잡아내면 돼.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확실하게 암기. 알겠죠? 분산이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 표준편차는요? 루트 분산이냐. 그럼 표준편차 구하려면 분산이 필요하겠죠. 알겠습니까? 뭐 이런 식이 되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사전 지식이고요. 우리가 이제 통계 첫 파트에 할 건 뭘 할 거냐면
쌤이 예전 확률 정리할 때도 확률을 딱 6가지 유형으로 세팅을 딱 해드렸는데 통계 또한 마찬가지예요. 유형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그것만 세팅을 딱 해드릴 건데 그거를 잘 암기하고 문제 연습하면 되겠죠. 오늘 첫 번째 배울 얘기는 이겁니다. 첫 번째 배울 얘기는 노트에다 있어요. 확률 분포표에 대한 이해입니다. 확률 분포표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오늘 이것만 이제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 확률 분포표라는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 예전에 어릴 때 뭐 기억이 안 나서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기억이 나는 친구들 그나마 더 있을 거기 때문에 예전에 도수 분포표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뭘 배웠냐면 여기에 점수를 적고요. 잘 들어봐봐. 여기 이제 점수를 뭐 반올림한 기준 빵점, 10점, 20점 반올림 다 칠게요. 쭉 해서 100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밑에다가 학생 수를 씁니다. 오케이? 뭐 요거는 문자로 할게요. 뭐 굳이 숫자로 안 해도 되니까 여기에 뭐 이제 x1, x2, x3 이렇게 쭉 가서 x 뭐 10이 되겠네. 0부터 100까지 11개 거 아니야.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 전체 값은요 쌤이 대문자 n을 쓸게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뭐 30명, 2명, 1명, 순서가 4명, 3명 하겠지. 알겠습니까? 이런 상태의 표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도수 분포표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때 여기에 이름이 뭐냐면 이런 표를 본 적이 있을 거야. 그때 이 점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수학적 용어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별량이라고 했을 때 별량. 뭐 기억이 나면 좋고 아니 말고 알겠죠? 여기 이름이 별량이야. 여기 이 학생 수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도수라고 불렀어. 중학교 때. 그래서 이 별량이고 점수인데 점수에 대한 도수의 정리표를 나타낸 거죠. 이런 건 도수 분포표.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 이거 평균 어떻게 보죠? 평균? 여러분 이런 표가 있으면 평균 어떻게 구해요? 얘랑 얘를 곱하죠. 그죠? 곱하고 곱해서 다 더하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자 잠깐만 그냥 할게요. 곱하고 더하는 건데 여기 위에 쓰면 잠깐 문자 좀 쓸게요. 여기를 잠깐만 이제 원진 이해됐으니까 여기 좀 바꿀게요. 일반적인 얘를 쓰는 표현을 바꿀게요. x1, x2, x3 이렇게 되겠죠? xn까지 n개의 점수가 있고요. 알겠죠? 밑에를 쓰면 f를 쓸게요. f1, f2, f3 나중에 혹시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면 표기를 이렇게 할 거니까 n개의 fn이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점수가 쫙 있고 여기는 학생 수가 있는 거야. 몇 명 알겠습니까? 그때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죠. 그죠? 곱하고 뭐 예를 들면 10점이 이만큼 F2명 곱해야 될 거 아니야. 총점 구해야 될 거 아니야. 평균 구하면요. x1 곱하기 f1 더하기 x2 곱하기 f2 더하기 쭉 가세요. xn 곱하기 fn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 반 애들의 수학 점수의 총합. 그죠? 얘를 뭐로 나눠야 돼? 전체 사람 수 n명 나누기 n 하면 평균이지. 이래서 평균이 이해되죠? 그쵸? 점수가 더해서 나누기 n. 이해되겠습니까? 요게 평균 구하는 건데 이거는 뭐 이 표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 확통에서 배우는 건 도수 분포표가 아니라 뭐야? 확률 분포표란 말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얘랑 똑같은 표인데 밑에다가 도수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확률을 쓰는 거야. 확률. 그럼 어떤 의미냐면 확률이고 여러분 비율이거든요. 비율이 확률입니다. 알겠죠? 먼저 얘기한 거 봐. 여기 x1점 받은 애들 f1명 있는 거잖아. 전체가 몇 명이야? n명이잖아요. 그럼 얘를 확률 곧 비율로 표현하면 n분의 f1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점수의 비율인 거지. 얘는요 n분의 f2 n분의 f3 이렇게 알겠죠? 점점점점 n분의 fn까지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확률의 즉 비율의 전체 합은 얼마나 나오겠어? 1이 나오겠죠. 그죠? 왜? 분자에 다 더한 게 n이잖아. n분의 n 될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봐봐. 가운데를 싹 날려버린 데이터가 확률 분포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배운 도수 분포표와 똑같은 거야. 얘는 알겠죠? 대신 그 밑에 학생 수를 쓰는 게 아니라 비율을 쓰는 거죠. 그러면 봐봐. 여기서도 우리가 평균을 구하려면 잘 봐. 우리가 기호를 얘는 이제 확률이니까 확률을 우리가 P를 쓴단 말이야. 얘를 기호를 보통 P1 얘는 기호를 P2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P3 이렇게.
그러면 얘는요 pn 그죠? 전체 합은 1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알겠죠? 여기서 평균을 구하는 공식을 잠깐 보시면 얘가 평균 구하는 공식이었잖아 그렇죠? 이 식 잘 봐봐. 선생님이 분수를 이렇게 분리하겠습니다. 그죠? 분수 분리 가능하죠? 분리해보면 x1 곱하기 n분의 f1 더하기 x2 곱하기 n분의 f2 더하기 쭉 가세요. xn 곱하기 n분의 fn 여기까지 되겠어. 그죠? 그럼 봐봐. 평균 구하는 공식은 이해를 했는데 얘를 다 찢었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P1이죠. 그죠? 얘는요? P2 얘는 P3가 돼요. 이랬으니까 PN이죠. PN 이랬어. 우리가 확률 분표는요 도수 분표보다 훨씬 쉬운 게 뭐냐면 점수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그냥 평균이 튀어나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평균을 구하는 공식이 증명된 거죠.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이 확률 자체에 이미 전체 값을 나눈 게 있다 보기 때문에 점수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이 평균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확률 분표는 어떻게 구한다고? 얘들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우리는 요 표를 외우는 거야. 그러면 이런 확률 분포표는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생긴 표를 저기 필기용으로 정리해보면 여러분 노트에다 있을 거예요. 필기용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많이들 표현합니다. 자, 방금 표현한 이 확률 분포표를 선생님 보여드리면 표에 이렇게 돼 있어요. X가 돼 있고요. 자, 봐봐. P 여기에 대문자 X에 소문자 XI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을 이해해야 돼. 근데 여기에 이제 X1, X2, X3 쭉 가세요. XN까지 합이 딱 나와 있고 합계는 1로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밑에 확률이 적혀 있을 거야. 확률은 P라서 P1, P2, P3, PN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표를 우리가 확률 분포표라고 부르고 쓰기를 요렇게 쓴단 말이야. 그때 요거 정리 좀 할게요. 여기 있는 X를 우리가 중학교 때는 별량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여기서는 별량이 안 하고 확률 변수라고 해요. 확률 변수. 나중에 함수로 만들 거기 때문에 변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저기 X의 위치가 이제 별량이나 이름이 아니라 변수, 확률 변수. 알겠죠? 여기 또 확률 집어넣기, 확률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봐봐. 이런 표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딱 4개밖에 질문 안 해. 첫 번째 PX가 뭐 예를 들어 X2일 확률은 뭐예요? 이렇게 확률을 질문할 수 있어. 알겠죠? 우리가 확률 변수는 X를 쓰는 거야. 여기 있는 소문자들은 숫자를 대신한 상수값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 X가 X2가 될 확률을 구해내 이 말이겠지. 뭐라 쓰면 돼? P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표를 읽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읽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두 번째 평균을 구할 수 있어야 돼. 평균을. 알겠죠? 평균은 용어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은 다른 말로 기대값이라고 불러요. 암기입니다. 선생님 기대값이 뭡니까? 평균이에요. 알겠죠? 평균을 그냥 기대값이 부르는 거야. 알겠죠? 평균을 기호로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M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EX 얘를 제일 많이 써요. 이 E도 그렇고 M도 그렇고 다 평균이라는 이제 영어 단어의 첫자를 딴 건데 알겠죠? 근데 EX는 뭐냐면 봐봐 X의 평균 이런 뜻이야. X의 평균 알겠죠? 그걸 M이라 쓰기도 하고 한글로 기대값이라 부르기도 하고 평균이 여러 나눠 돼 있으니까 알겠죠? 다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준서가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네 곱해서 다 더하면 돼. 알았어? 곱해서 더하면 돼. 봐봐 해볼게. 얘 구하는 공식이 봐봐요. 곱해서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x3 p3 더하기 쭉 가서 xn pn까지 하고 이게 평균이야. 평균 구하는 공식인 거죠. 알겠죠? 얘를 우리가 기호로 쓰면 이렇게 보통 씁니다. 시그마 기억하시죠? 여기는 변수를 i를 쓰는데 1부터 1까지 xi pi입니다. 알겠죠? 자 시그마의 표현 헷갈린 친구들이 이게 무슨 뜻이야? i에 1 넣은 거 더하기 2 넣은 거 더하기 3 넣은 거 더하기 n까지 합을 구하라 이 말이잖아. 풀었으면 이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해를 하시고 알겠죠? 요게 평균 구하는 공식. 이해됐어요? 여기서는 개념 정리상 이 시그마를 쓰기 때문에 요 정도도 이해되겠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 이거 얼마겠어요? 저 얼마죠? 우준아 얼마예요?
i는 1까지 pi. 얼마야 이거? 뭐 계산하고 있어? 이거나 이거 얼마야? 뭐? 이거 쓰면 어떻게 돼? 이거 무슨 뜻이야?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더하기 어디까지 합이야? PN까지 합이잖아. 이거 i는 1부터 시그마 n까지 pi 는 이거 i 어디가 얘기해줘야 돼? 얼마냐고 이거 1 정신 차려 알았어? 1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P1부터 PN까지 합구해라 이 말이잖아. 요거도 더하라고 얼마야? 1 그쵸?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무슨 알겠니? 다 더하면 1이잖아 알겠습니까? 요거는 뭐 상식이고 확률이 합구해라 이 말이잖아 알겠죠? 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봐봐 자 이런 표를 확률 분포표라 그러는데 확률을 질문할 거면 이런 식의 질문을 할 거예요. 표기법 잘 기억하시고 가야겠죠? 평균을 질문할 거야.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곱해서 더하면 돼. 그럼 끝.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야. 세 번째. 아이고. 세 번째. 분산을 구하라고 질문할 거야. 분산을 구하라고 하겠죠? 자, 분산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V를 씁니다. 수학적 용어가 되겠죠? VX. 여러분들이 V를 영어를 읽을 필요 없고 그냥 X의 분산이야. 분산이 있는데 되겠죠? 분산의 기호일 뿐입니다. 자, 분산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알겠죠? 그 공식을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예전에 또 증명을 다 해줬는데 어차피 그 증명이 중요하지 않아. 알겠습니까? 분산은 원래 분산 정의가 뭐죠? 분산 정의? 편차 제곱의 평균. 너네가 분산을 구할 거면 그냥 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아까 내가 2명짜리 분산 구했잖아. 이 공식을 쓰지 않고 분산을 구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여기 위에다 편차를 다 적어. 물론 평균을 구해야 되겠지. 평균을 먼저 구해서 편차 다 써. 제곱을 다 해. 그 제곱한 거랑 사람수 곱해가지고 확률 곱해가지고 더하면 분산 나와.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산수하면 엄청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수학적 증명이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질문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쌤이 안 하는 뿐이고 말이죠. 혹시라도 선생님 저는요 분산이 왜 저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오세요. 제가 뭐 증명 5분도 안 걸려 사실 알겠죠? 하지만 지금 눈가가 이렇게 촉촉한데 증명 들어가잖아. 다 퍼지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알겠죠? 외웁시다. 여기는 암기입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하면 통계 단원이 진행되는 앱에 따라서 지금 여기는 증명이 가능하지만 내가 안 하는 거야. 왜? 해봤자 여러분들이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영되잖아. 근데 후반부로 가잖아요? 거기는 증명을 아예 해줄 수가 없어요. 증명이 안 되는 걸 배워 어차피. 통계 후반부는 알겠죠? 거기는 그러면 나는 설명밖에 못 해준단 말이야. 거기는 어차피 증명이 안 돼.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줄 거야. 여기는 증명이 되지만 증명도 어렵지 않지만 그냥 내가 안 하는 거고 알겠죠? 나중에 뒤로 가잖아? 증명을 해줄 수가 없어 어차피 거기는 알겠죠? 거기는 그냥 암기 어차피 여기는 암기란 말이야. 얘부터 암기합시다 알겠죠? 자 이런 거야. 분산을 구하는 방식은 아까 얘기했지만 정의를 알기 때문에 직접 그냥 구하셔도 되고요. 알겠죠? 그냥 직접 구하셔도 되고 직접 구하면 산수가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야겠죠? 그건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면 돼. 제곱의 평균. 자, 점수를 요 x는 점수야. 점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됩니다. 요게 분산 구하는 공식이에요. 한글로 외울 때는 이렇게 하세요. 한글로 외울 때는 점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 이렇게 외우세요. 차이 알겠습니까? 점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에서 평균을 구한 거의 제곱을 빼면 돼. 알겠죠? 이건 증명이 되지만 내가 안 한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점수 제곱의 평균에서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봐봐. 우리가 점수가 나와 있으면 평균 어떻게 구하죠? 그냥 곱한 거 다 더한 평균이잖아. 그건 이해했죠? 그죠? 점수를 제곱하는 평균은 이걸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한 걸 다 더하면 제곱 평균 나와. 알겠죠? 평균은 어떻게 구해? 그냥 곱해서 하면 평균 나오잖아. 그걸 제곱으로 빼면 돼. 알겠습니까? 만약에 선생님 내가 만약에 선생님 5x의 평균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알겠죠? 이거 무슨 말이야? 원래 평균은 이런 표기인데 x의 평균, x가 점수 아니야. 점수의 평균은 이렇게 구하면 돼. 근데 얘가 갑자기 선생님 저는요 5x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이 말은
점수를 5배 한 거에 평균을 구합시다는 거잖아. 그쵸? 이렇게 보면 돼. 5배하고 곱하고 5배하고 곱하고 5배하고 곱하고 5배하고 곱하고 다 곱해 더하면 이거 나와 그냥.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툴이 어떤 거냐면 확률을 곱해서 더한 게 그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는 행위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곱의 평균은 제곱해서 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튀어나올 것이고 평균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식을 적용하면 분사에 나와버리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질문은 이거 4개밖에 안 해. 여기는 변화가 없어. 표준 편차를 물어볼 것이다. 표준 편차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요거를 이제 뭐라 했냐면 요거 시그마라 이거 시그마가 있습니다. 알겠죠? A자 A자를 약간 이렇게 쓰는 느낌? 약간 쌤이 이렇게 쓰는데 이런 교재에는요 약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알아서 쓰세요. 알겠습니까? 네, 이거 시그마라 있습니다. 자, 표준 편차는 따로 구할 게 없어요. 왜냐면 분산부터 구해야 돼. 분산에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니까. 이해되겠어? 오케이? 오늘 여러분들 확실한 숙지가 될 건 요 4가지 공식. 3가지 공식. 알겠습니까? 요건 뭐 이해니까 그냥 알겠죠? 3가지 공식. 그럼 이게 상황을 보시면요. 계산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야, 생각을 해봐. 나한테 문제 봤는데 표준 편차를 구하래. 그러면 표준 편차 구하려면 뭐 필요해? 분산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분산을 구하려면 뭐 필요해? 제곱의 평균이랑 평균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얘만 물어봐도 이거 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 연산 순서는 첫 번째 평균부터 구하세요. 그 다음 제곱의 평균을 구하세요. 그 다음 분산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쌤들이 얘를 질문하는 거야. 왜? 얘 하나 질문하면 답을 오는 거잖아. 다 구해야 구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요 공식 암기.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두 번째, 두 번째 성질입니다. 노트 있으니까 여기서 쓸게요, 그냥. 네, 개념을 여기다 다 끝내버리게. 자, 이 평균과, 평균 이거죠. 평균과, 됐어요.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의 성질만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첫 시간에 배운 별거 없어. 확률 분부표가 이런 건데 질문은 4개밖에 안 해. 어차피 알겠죠? 4개 처리할 수 있으면 돼. 암기 안 되면 보면서 풀면 돼. 그럼 금방 됩니다. 연산만 잘하면 돼. 내용이 확실히 쉬워요. 특히 중간에서는 봐봐. 2단원 했잖아. 양도 많았고 거긴 좀 어려운 파트야. 기말은요 진짜 할 게 없어. 내용 잡고 알겠죠? 좀만 공부하면 뭐 금방 키워야 됩니다. 특히 내신 친구들 알겠죠? 봐봐. 자, 요거를 구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여기 추가로는 성질만 배우면 되는데 성질이 뭐냐면 이런 걸 할 겁니다. 아까 서 얘기했지만 점수에 대한 평균과 점수에 대한 분산과 점수에 대한 표준 편차는 구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장난을 치는 거야. 야, 이 점수를 A배하고 B를 더해봐. 그놈의 평균 구해봐. 뭐 이런 질문을 해요. 야, 점수에다가 A배하고 B를 더한 거에 분산도 구해봐. 점수에다가 A배하고 B를 더한 거에 표준 편차 구해봐. 이런 식의 질문을 합니다. 얘들 알겠죠? 그럼 봐. 얘는 이미 내가 설명했어. 사실은 얘 어떻게 하면 돼? 주목. 얘를 그냥 구할 거면 봐봐. 얘한테 A배하고 B를 더해서 곱하고 얘한테 A배하고 B를 더해서 곱하고 얘한테 A배하고 B를 더해서 그렇게 다 곱해서 더해도 이게 나와요. 알겠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구할 게 아니라 성질을 배울 거니까. 그러면 얘네들의 성질은 어떻게 파악할 거냐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예시를 들지 않을 겁니다. 그 간단한 예시로 갈게요. 봐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바로 이해할 수 있어. 또 두 학생이 있는 집단을 가볼게요. A, B가 수학시험을 봤어. 수학시험 봤어. 이번에 중간고사 때 얘가 70점 60점 80점 똑같이 합시다. 오케이? 그랬을 때 평균 얼마야? 얘보다 평균 얼마야? 70점. 그죠? 분산도 구해볼게요. 분산 얼마야? 자,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 구해야 될 거 아니야. 편차 편차 밑에 쓸게요. 편차 얼마야? 얘의 편차 얼마예요? 마이너스 10. 얘의 편차 얼마예요? 10.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이라 내용 진짜 쉬운 겁니다. 우준아? 집중하는 거였어? 봐봐요. 자, 이런 상태에서 봐. 편차 제곱을 구해볼게요. 그래 분산 구할 거 아니야. 그지? 100. 얘들의 평균 100. 이해됩니까? 선생님 분산 구하는데 왜 이 공식 안 씁니까? 이 공식을 써도 되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몇 개 안 될 때는요 그냥 정의로 구하는 게 훨씬 빨라. 알겠죠? 이거는 이제 표가 좀 많을 때 그때는 이게 훨씬 빨라요. 알겠죠? 그때 쓰시고 요거는 예시니까
자, 이런 상태 표준 편차 구할게요. 표준 편차 얼마야? 10. 요건 이해됐죠? 그죠? 단순한 집단 아니야, 그지? 네, 이때 내가 이런 걸 해볼게요. 쌤이 점수를 바꾸면 이 분산과 표준 편차가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체크해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아, 잠시만. 점수가 너무 높으니까 내가 원래 2배 하려고 했는데 2배 하면 100점 넘어가 버리니까 일단 얘네들 좀 바보로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이 분산과 표준 편차를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좀 이 공부 안 하는 바보로 만들어 봅시다. 아예 3배 하려고 10점, 20점 할게요. 아, 30점. 평균이 20점. 이런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안 바뀔 거 아니야? 편차가 안 바뀌었으니까. 평균 바뀌어야지. 그죠? 얘는 안 바뀌었잖아. 됐어요? 자, 이런 바보 집단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봐봐. 내가 이번에 점수를 3배 해볼게요. 오케이? 3배 하면 봐봐. 점수가 30점, 90점이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그럼 평균 어떻게 돼요? 필기 아닐 때. 설마 들어봐. 3배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평균 얼마야? 60이 되죠. 그죠? 점수를 3배 하니까 평균도 3배가 되네요. 이해됐습니까? 분산 구해볼게요. 편차가 어떻게 되지? 얘는 편차? 편차? 마이너스 30과 30입니다. 편차도 3배가 되네요. 그쵸? 오케이? 3배 했더니 싹 다 3배가 됐어. 그러면 편차 제곱은 900일 거 아니야. 아, 당연히 얘를 제곱했으니까 3배가 됐으면 제곱하면 9배가 됐겠죠. 이랬어? 그러면 봐봐. 평균 3배. 분산은요? 9배가 되겠지. 됐어? 표준 편차는요? 3배. 루트 30. 이랬으니까 3배가 되네요. 그죠? 아, 점수를 3배를 하면 평균과 표준 편차는 똑같이 3배가 됩니다. 근데 분산은 몇 배가 돼? 9배. 왜? 아, 제곱을 했으니까 이해될 거 아니야. 그죠? 이 정도면 충분해. 자, 그럼 이번에는 오케이, 알았어. 이게 실수배를 하면 다 같이 변하네요. 분산만 제곱으로 변합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덧셈 뺄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내가 이번에는 얘네들을 50점씩 더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몇 점 돼? 60점. 몇 점 돼? 80점. 그죠? 평균 어떻게 돼? 70점. 평균도 50점이 더해졌네요. 바뀌네요. 자, 편차 구할게. 편차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점과 10점입니다. 편차는 어때? 안 바뀌었어. 그럼 분산이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뀌겠죠. 표준 편차 안 바뀌겠죠. 왠지 굳이 수학적 설명 필요 없지 않나? 그잖아. 아, 똑같이 그냥 더해놨으니까 차이는 바뀔 리가 없는 거지. 실수배를 하면 차이가 바뀌어버리잖아. 그래서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인 거죠. 이해됐어요? 자, 이걸 이제 쌤 일반화 시켜드리면 봐봐. 자,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주목, 평균을 구할 때 쌤 점수를 건드렸는데 그거는 어차피 상관없어. 어떻게 하면 돼? 평균은 똑같이 변해. 점수를 A배 했어, 평균도 A배가 되고요. 점수에 B를 더했어, 평균도 B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원래 평균을 그냥 구하세요. 점수에 장난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원래 평균 구해서 그 평균에다가 A배하고 B를 더하면 됩니다. 그럼 정답.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분산과 표준편차는 같은 성질이죠. 하지만 분산과 표준편차는 실수배는 영향을 받지만 덧셈 뺄셈은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시해도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원래 점수를 A배 했어? 분산은 제곱한 데이터니까 원래 분산의 몇 배? A 제곱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3배하면 원래 분산 9배 될 거야. 알겠죠? 그 다음 표준편차는요 여기 디테일 하나 있습니다. 야, 얘는 여기 루트 씌운 거잖아. 그치? 여러분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간만에 기복이 체크 뭐예요 저? 이건 뭐야? 뿔마 A A? 내가 갖고 있어. 우준아 뭐야?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뭐야? 이거 풀어 빨리. 어떻게 풀어? 준서 어떻게 풀어? 절대값 A입니다. 까비 좋아하시지 틀린 거야. 무슨 까비 좋아. 여러분 외우세요. 내가 이거를 내가 최소한 20번 이상 얘기한 것 같은데. 루트 안의 제곱은 절대값이야. 그럼 풀어야지. A가 양수면 A고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겠죠. 이거 좀 머리에 박아두라고. 알겠죠? 그럼 봐. 여기 루트 씌우면 생각해봐. 이게 절대값 A가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표준편차는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야, 생각해봐. 분산이 편차를 제곱해서 더해서 평균 구한 거잖아. 그럼 분산 당연히 양수 아닙니까? 그죠? 거기 루트 씌운 게 표준편차 아니야. 분산과 표준편차는 어디 갔어? 여기 뭐 적어볼까? 얘와 얘는 무조건 양수값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분산을 구하다 보면요, 선생님 음수가 나왔습니다. 잘못 구하면 다시 계산하세요. 알겠죠? 무조건 양수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봐봐. 이런 식으로 점수의 장난을 친 건 성질을 딱 이해해서 알겠죠? 원래 평균과 원래 분산과 원래 표준편차 구하면 돼. 이해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 봐봐. 내가 문제를 푸는데 여기 찍을게요. 내가 문제를 푸는데 어떤 문제에서 이런 걸 질문하는 거야. 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구하는. 이거는 점수를 건드리는 얘기 아니야. 그냥 평균 구해서 마이너스 2배하고 3을 더하는 얘기야. 아, 얘 예고하는 소리야. 이건 장난친 거라고. v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을 구하래. 뭐 하는 소리야? 분산을 구해서 몇 배 하라고? 4배 하는 소리라고. 이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건 그냥 장난입니다. 아시겠죠? 표준편차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을 했어. 점수에다 마이너스 2배하고 3을 더했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원래 표준편차 구해서 몇 배? 2배 하라고. 2배. 마이너스 2배가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네, 표준편차는 양수가 나야 되니까. 아시겠죠? 요게 성질 문제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성질 문제 풀다 보면 문제가 단순해서 금방 푸는데 어떤 거에 다 걸리냐면요. 팁으로 하나 여기 적어드리면 팁 이런 거 맞나? 뭐 평균인데 막 2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의 평균 구하라고. 3x 칠게요. 노트가 있어요. 이런 거 맞는 거야. 이런 거. 팁이 아닌 예시군요. 예시.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하죠? 야 평균은 그냥 다 찢으면 돼 그냥. 얘 어떻게 구하냐면 이걸 구하는 소리야. 제곱의 평균을 구해서 2배 하고 평균을 구해서 3배 하고 2를 더하라고. 평균은 저런 성질을 갖는다고. x가 3차이면 나오진 않겠지만 3차든 4차든 2차든 그냥 다 찢으라는 소리야. 평균은 찢어도 돼. 왜? 원래 이런 성질을 띠니까. 이런 것을 미적분할 때도 이제 그 선형성을 띈다를 표현하는데, 그렇죠? 평균은 그냥 다 찢으면 됩니다. 결국 얘네들을 구하라 이 말인 거지. 이해됐습니까? 네. 요게 이제 통계에 있는 1번 유형입니다. 그렇죠? 여기 유형이 종류가 꽤 많아요. 봐봐. 오늘 요쪽 테마만 집중을 할 건데요. 자, 보시면은 한 개만 풀어볼게요. 한 개만. 풀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선생님은 6번을 가겠습니다. 6번 보시죠. 6번으로 이 모든 이 얘기했던 걸 다 해결해 볼게요. 6번입니다. 자, 표가 나와 있죠? 6번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x는 풀이 여기다 할게요. 요거 하나 풀고 시작. 우준아, 너 차려. 요거 풀고 시게. x가 이렇게. x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합계는 1일 a랑 b랑 4분의 3이에요. 자, 스톱. 여러분 표를 보자마자 뭐부터 해야 될까요? a 더하기 b가 얼마? 4분의 1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요거는 딱 익숙하게 있어야 돼. 합이 1 돼야 될 거 아니야. 힌트 한개 나왔습니다. a 더하기 b가 4분의 1이라고 힌트 하나 챙겨보시고. a, b를 구하라고 힌트도 주겠지. 밑에 질문 보시면요. p 여기 쓸게요. p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6분의 5예요. 자, 이런 거 당황하지 말라고 풀어주는 겁니다. 장난친 거야. 이거 풀라고. 이거 2차 분식 아닙니까? 인수분해해야죠. 1, 2, 마이너스, 그렇죠? 인수분해하면 여기 쓸게요. 잠깐.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0보 작거나. 그죠? 이거 풀면 어떻게 돼? x는 1과 2 사이 아닙니까? 이 2차 분식을 풀면요. 이랬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질문이 이상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풀면 결국 1부터 x가 2까지를 확률을 구하는 얘기야. 이해되겠어요? 이거 같은 말입니다. 그냥 이거 하나 풀라고 하나 얹어낸 거야. 그냥 알겠지? 풀면 이 말 나오니까. 자, 얘가 지금 6분의 5라는 건데 잘 봐봐. 1부터 2까지 둘 다 능이 있어요. 자, x가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지금. 0, 1, 2 세 개밖에 없어. 그렇죠? 이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누구야? 1이랑 2겠네요. 이랬어요? 얘 둘의 확률의 합이 얼마다? 6분의 5다 이 말인 거지. 그러면 얘 둘의 합이 6분의 5면 얘가 얼마나 소리야? 6분의 1 이랬습니까? A가 6분의 1 소리야. 이랬어요? 자, 우준아
A가 6분의 1이면 봐봐 A가 6분의 1이면 B 구할게. B는 산수 내가 할게요. 4분의 1 빼기 6분의 1이니까 쌤이 해줄게. 12분의 3 빼기 12분의 1이야. 산수 내가 할게. 있어요? 오케이? 자, 이 문제는 끝났어. 이 문제는 A, B 구하잖아. 아주 허접한 문제인 거죠, 그냥. 그죠? 단순 연산이잖아. 자, 이런 문제 말고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이거 풀었고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구해라. 요거 하나 딱 내버리면 답으로 온 거야. 그죠? 왜? 봐봐. 얘거는 표준 편차는 더하기 1의 의미 있다 없다. 무시하시고 마이너스 2가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뭐가 된다? 2가 된다. 2 시그마를 구하는 얘기야. 그죠? 이랬습니까? 시그마 x 이제 표준 편차 구하는 얘기야. 그게 다 보란 소리야. 아까 좀 적었잖아. 계산 순서 어떻게 돼? 평균, 제곱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 하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구해보겠습니다. 첫 문제니까 구해볼게요. 산수는 쉬워요. 봐봐. 여러분 산수 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자, 우리는 지금 공간이 작아서 이거 지울게요. 여기 지우죠. 우리는 지금 2 곱하기 시그마 x만 구하면 되는데 쌤이 하는 이런 디테일한 팁 잘 들으세요. 요게 질문이야. 볼게요. 여기 표를 보시면 우리가 곱해서 더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3개밖에 안 돼서 쉬운 문제지만 여러분들 보통 4개짜리, 5개짜리, 많게 6개짜리 풀 거란 말이야. 그러면 분모가 똑같이 통분해 오세요. 어차피 더해야 돼. 그래서 얘는 6분의 얘는 11분의 얘는 4분의 얘는 숫자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곱해도 뭐 무방하지만 산수를 좀 편하게 하시려면요. 얘를 다 바꿔 미리. 요게 12분의 1이 이게 기하분수니까 더 이상 뭐 약분될 수가 없죠. 그러면은 12분의 1을 바꾸란 말이야. 싹 다. 산수하기 전에. 그럼 얘가 어떻게 돼? 12분의 2. 요런 작은 디테일을 지키시는 게 얘는 12분의 9가 되겠죠. 여러분 산수 진행사 확실히 쉬울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의 이 의견을 이해해서 따라주시고요. 자, 뭐부터 구해야 돼? 평균. 그죠? 얘도 이렇게 하세요. 통분시켜놓은 이유는 이거야. 분모는 어차피 다 12분의야. 이렇게 한 번에 싸우느냐. 알겠죠? 그리고 곱해 0, 곱해 1, 곱해 18, 12분의 19가 됩니다. 산수가 더럽지만 가까우냐. 알겠죠? 됐습니까? 평균 구했죠? 자, 이제 뭐 구해야 돼? 2단계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돼. 쌤처럼 푸세요. 자, 분모는 12고요. 얘는 안 바뀌어 어차피. 점수를 제곱하는 거지 확률을 제곱하는 게 아닙니다. 제곱해서 곱해 빵. 제곱해서 곱해 제곱하면 1이잖아. 6 곱하기 1 더하기 제곱해서 곱해 4, 9, 36 이렇게 쓰라고. 오케이? 그러면은 12분의 37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3단계 분산 구할게요. 산수가 들어오니까 진행까지는 안 하고 신경 쓸게요. 제곱의 평균 12분의 37에서 뺍니다. 그죠? 뭐를? 평균의 제곱 12분의 19를 제곱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 과제로 푸는 문제는 이렇게까지는 안 될 거니까 요거는 뭐 질문되지 않은 것을 풀다 보니까 산수가 더러운데 요거 산수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분산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우면 돼. 정답. 알겠습니다. 얘를 여기 넣어서 2배 하면 답이 나오겠죠. 요런 구조입니다.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봐봐.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오늘 개념을 이해하는 건 방금 설명한 게 다야. 뭘 이해해야 돼? 첫 번째, 확률 부분표를 이런 것이다. 그죠? 뭘 질문하는데 확률, 평균, 분산, 표준편차. 확률은 그냥 읽을 줄 알면 되고 이건 아까 했던 그런 2차 시험 장난칠 수 있고 알겠죠? 두 번째, 계산 순서에 지웠지만 노트 있죠? 평균 구할 수 있어야 돼. 곱한 거 다 넣으면 돼. 제곱의 평균 구할 수 있어야 돼.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더 넣으면 돼. 그죠? 그거 두 개 있으면 지금 보면서 풀어. 분산 나와. 루트 쉬워. 표준편차 나와. 이게 다 보면서 풀어. 헷갈린 친구들. 그 다음 성질 이런 거 있어. 오케이? 그러면 끝. 그럼 이제 여러분 봐봐. 노트만 있으면 표가 나와 있으면 다 구할 수 있겠죠? 노트 보면서 연습해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쉬었다가 10분만 쉬시죠. 예전 아니에요. 눌러주세요. 네모 아닌가요? 자, 책에 오시죠. 그 노트에 적혀있는 공식 잘 체크하시면서 선생님이 문제를 좀 풀면서 문제풀이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정리를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기본풀이는 방금 그 한 문제로 설명이 다 됐습니다. 그렇죠? 별거 없기 때문에 표가 나와 있는 것들은 그렇게 산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체크해 볼게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자, 선생님 손을 댈 만한 문제만 건드려 볼게요. 여기 표 나와 있는 건 다 해결될 거라 선생님이 딱히 보여드릴 게 없고요. 뭐 한 개만 더 연습시켜 드리면 12번, 12번으로 또 한번 이겨보죠. 12번입니다. 12번. 자, 지금 보시면은 표가 나와 있죠? x는 하나만 더 연습할게요.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 2, 합계 1. 이것이고. 요 표기를 잘 이해하세요. 대문자 x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그죠? a. 3분의 1. 3분의 1을 센스 있게 6분의 1을 쓸게요. 그냥 어차피 나중에 평균이나 구하려면 이게 편할 거니까. 6분의 돼 있으니까 b 있습니다. 그죠? 표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다? a 플러스 b가 6분의 3, 2분의 1이면 챙겨 아니지, 그쵸? 얘 둘이 합이 6분의 3일 거 아니냐, 그쵸? 챙겨 놓으시고 문제 보시면 이제 얘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p 절대값 x-1이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6분의 5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랬죠. 오케이? 그럼 뭐 그런 친구 없겠죠. 정 헷갈리는 친구들은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봐. 안 되잖아. 그죠? 0 집어넣어봐. 되네. 0이랑 1 넣으면 되네. 2 넣으면 되네. 이거 세 개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대입해서 확인은 됩니다. 알겠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풀어야지. 풀면 절대값이 작다니까 x-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내말이겠죠. 그죠? 1을 더해주면 x는 1 더하면 0부터 2까지는 되겠죠. 얘가 될 확률이 6분의 5다 이 말인 거지. 그죠? 다 6분의 5로 가고 있으니까 얘도 6분의 3이라 쓸게요. 그래야 파악이 쉽겠다. 그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뭐야? 0, 1, 2, 3개잖아. 그렇죠? 0, 1, 2, 3개의 합이 6분의 5다 이 말인 거죠. 확률이. 그쵸? 그러면 A가 얼마다? 6분의 1이다 이 말이겠죠. 이 3개의 합이 6분의 5면 얘가 6분의 1. 얘는 6분의 2 되겠네요. 그래서 표 준비는 끝났다. 이해됐습니까? 이제 얘가 원하는 게 분산이네요. 분산. 그렇죠? 준서가 분산을 바로 구할 수 있다 없다? 분산을 바로 구할 수 있다 없다? 계산 순서 체크하세요. 바로 구할 수 없죠. 우준아 뭐부터 구해야 되지? 평균. 그렇지. 평균. 우준이 안 되는 거 같이 있어. 다 듣고 있어. 좋아. 6분의 마이너스 1 그대로 하세요. 더하기 0 1 더하기 2는 4 6분의 4 약분합시다. 3분의 2입니다. 그 다음 뭐 구해야 돼? 준서가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6분의 산수야. 좀 보면서 해. 제곱하면 1 곱하면 1 더하기 0 패스 1 더하기 4, 2, 8 6분의 10 3분의 5가 되겠네. 그죠? 얘가 말하는 분산은 헷갈리면 노트 보시고 알겠죠? 제곱의 평균에서 3분의 5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겁니다. 9분의 4를 빼야죠. 그럼 제가 이제 9분의 15니까 에서 4를 빼면 9분의 10이 되겠다. 분수 계산 잘 하시고 정답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 드립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요런 거 봐봐. 표만 나와 있으면 확률, 평균, 분산, 표준편차 아니면 성질 다 해볼 수 있겠죠? 그죠? 바로 암기 안 된 친구는 보면서 풀면 되잖아. 그렇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쉽기 때문에 여기는 다 쉬운 문제야. 쉽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6페이지로 하시면요. 이제는 뭘 하냐면 표를 안 줍니다. 알겠죠? 표를 안 주면 이런 걸 하는데 자 여기 하기 전에 쌤이 용어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쌤이 아까 여기 있는 x를 뭐라 불렀지? 여기 있는 x를? 요거? 확률 변수. 여러분 여기는 이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뒤로 가면요 거의 이건 수학도 아니야. 그냥 암기해서 적용하는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히 암기해야 돼. 그래야 대화가 됩니다. 알겠죠?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돼 있어야 돼. 그러면 제가 확률 변수인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요거 팁. 이것 또한 노트에 있을 겁니다. 확률 변수는요 종류가 2개 있어요. 이것도 용어예요. 용어. 알겠죠? 어떤 종류가 있냐면 이산 확률 변수라는 확률 변수가 있고요. 연속 확률 변수라는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원래 이산적이다라는 말을 쓰는 건 뭐냐면 딱딱 떨어진다는 소리인 거야. 개수가 정확하게. 알겠죠? 가령 예를 들면 여기 있는 x는 다 이상 확률 변수예요.
왜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딱 4개만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이런 게 이산적이다라는 거고, 연속 확률 변수는 뭐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데이터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키 같은 거, 키. 가령 예를 들어 봐봐. 키를 내가 만약에 확률 변수 x를 했을 때 우리 학교에서 키가 뭐 171, 이거 키가 171 확률, 비율을 구해서 했어. 아마 쌤 예상에는요 0일 거예요. 쌤, 제 친구가 키가 170인데요. 야, 그 친구 키가 170.00000000000000이냐?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또 범위가 있겠죠. 이런 건 이제 이산적인 확률로 표현할 수 없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이런 키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들을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말장난을 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우리 그 신발 사이즈 이상 확률 변수과 연속 확률 변수과 신발 사이즈.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신발 사이즈 연속? 이상 확률 변수입니다. 왜? 신발 사이즈는 딱 보통 50mm 단위로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850 미쳤어. 네, 근데 250, 270, 265 나와 있잖아. 근데 우리 학교 애들의 발 사이즈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이건 어떻게 돼? 발 사이즈 연속이죠. 발 사이즈 말고 길이니까. 그럼 뭐 길이, 부피, 넓이 뭐 이런 것도 다 연속될 수밖에 없죠. 강수량 이런 거 연속이죠. 알겠습니까? 신발 사이즈와 발 크기 헷갈려. 신발 사이즈는 공장에서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 네, 250, 255, 270, 260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건 이산적이죠, 알겠죠? 이런 장난을 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모의고사에는요, 잘 안 나오고 알겠죠? 내신 팀들은요, 1번 문제로 제시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한번 연습하게 한 문제 풀어볼게요. 3페이지에 쌤들이 첫 파트에 한 유형을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또 개념을 알겠으니까. 우준아, 자, 봐봐. 1번 보시고 1번만 연습해볼게요. 다음 확률 변수 중 이산 확률 변수가 아닌 것은, 그 말은 연속 확률 변수인 걸 찾아라 이 말이야. 알겠죠? 정확하게 딱딱 얘기할 수 없는 것들 얘기하는 거죠. 1번입니다. 확인해볼게. 같이 볼게요. 1번. 이미 1번에서 끝났네. 1년 동안 내리는 강수량. 강수량은 여러분 이 부피입니다. 부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연속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이산이겠지? 2번 뭐 입장객 수. 당연히 이산이죠. 몇 명이 정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수점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을 거니까. 3번 10개의 동전 던질 때 앞면의 동전의 개수는 당연하겠죠? 승부차기 성공 횟수 뭐 당연하죠? 5번이 함정인 거지. 어떤 학급에 30명의 신발 치수는 신발 치수이기 때문에 이산이죠. 알겠죠? 발 치수 이러면 연속이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뭐 장난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발 그 치수가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챙겨만 놓으시되 요거 뭐 내신팀이 중요하니까 잘 챙겨 나가야겠죠? 그런 거 헷갈리면 안 된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럼 다시 돌아서 우리 6페이지로 오시면요. 개념은 됐고. 여기 이제 이런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 용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용어를 쓰냐면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 이제 구분되셨죠? 그때 이산 확률 변수를 표현할 때는요. 이런 식의 멘트를 씁니다. 확률 질량 함수라는 표현을 쓰고요. 함수.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라는 이 멘트 옆에는 뭐가 있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생님, 확률 밀도 함수랑 확률 질량 함수는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냥 확률을 구할 수 있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 대상이 이산 확률 변수야? 그러면 이름이 확률 질량 함수라는 이름을 쓰는 거고, 그 대상이 연속 확률 변수야?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라는 이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만드는 표는 다 이산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2, 3밖에 안 배웠어 아직. 알겠죠? 먼지만 배웠지 얘는 아직 안 배웠어. 그 말은 확률 밀도 함수 또한 지금은 안 배울 겁니다. 알겠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표로 정확히 딱 데이터가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얘는 싹 다 이산 확률 변수이고, 이 확률을 구하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는 이름을 쓰는 거야. 알겠죠? 이름을 잘 기억하시고, 알겠죠? 이 질량과 밀도라는 차이가 있는 거 알겠죠?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는 뭐냐면 봐봐, 이 문제로 보면 되게 이해 쉬워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봐봐. 18번입니다. 18번. 잘 보세요. 이제 표를 안 주는 거야. 표를 안 주는 건 너네들한테 표를 구하라고 주는 거야, 그냥. 그렇죠? 자, 보시면은 되게 쉬운 얘기야. 18번 보시면요.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그 말은 x가 이산 확률 변수란 소리야. 알겠죠? 용어가 정확히 해야 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써. 야, 확률 질량 함수가 p
x가 소문자 x일 때 kx 3승인데요. 제곱이구나. 제곱인데요. x가 될 수 있는 게 1, 2, 3, 4, 4개래. 이상함유 변수니까 정확하게 계수 떨어질 거야. 알겠죠? 자, 요게 뭘 준 거냐면요. 이게 표를 대신해서 주는 거야, 지금. 알겠죠? 얘 가지고 표 만들어, 이 소리야. 그때 이런 확률을 구할 수 있는 함수를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라 부른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 가지고 표 만들어 볼게. 봐봐. x가 있습니다. 확률이 있을 거고요. 자, 여기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1, 2, 3, 4라는 거야. 여기 위에 있는 게 1도 있을 수 있고 2도 있을 수 있고 3도 있을 수 있고 4도 있다라는 거야. 합계는 당연히 얼마겠어? 합계는 1이겠죠. 확률이 합이니까. 알겠죠? 자, 근데 이 확률을 구하라고 함수를 주는 거야. x가 1일 때는 1 대입해. 얼마야? k. 이게 확률이라는 소리야. x가 2일 때는요? 4k. 3일 때는요? 9k. 4일 때는요? 16k가 되겠죠. 이랬어요? 그럼 적자마자 뭐부터 해야 돼? 확률의 합은 1이다라는 거죠. 다 더하면 10, 20, 30k네요. 30k가 얼마다? 1이란 얘기죠. 그래서 k는 30분의 1이다 이 소리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결국 여기 그 밑에 이건 지금 밑에 다 나왔죠. 얘는 30분의 1, 30분의 4, 30분의 9, 30분의 16이 되겠죠. 그죠? 얘를 안다면 마찬가지로 확률, 평균, 제곱평균, 분산, 편중 다 볼 수 있겠죠. 그럼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표가 있으면 다 볼 수 있으니까. 알겠죠? 이제 표를 안 주고 표를 만들게 주는데 이렇게 확률 질량함수 주면 그거 완전 쉬운 거지. 그냥 뭔지만 알면 되잖아. 표를 만들고 대입만 하면 돼.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로 산수만 잘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별 내용은 없다. 그럼 이제 이번에 이런 게 아니라 이 확률 질량함수를 주지 않는 문제도 나옵니다. 뒤에 가면 이제 그게 활용 문제인 건데요.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봐봐,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은 사실 난이도가 거의 없어요. 연습만 하면 되잖아. 공식 외우고.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여기 난이도가 있는 게 요 유형이야. 확률 분포표 만들기 문제. 분포표 만들기 문제. 이거 무슨 말이냐면 방금처럼 표가 나와 있다면 우린 다 구할 수 있어요.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알겠죠? 표가 없는 문제가 나올 건데 그럼 표가 없으면 뭐가 나와 있냐? 보통 얘가 나오죠. 확률 질량함수 식을 준다든지 이게 확률 질량함수죠. 또는 활용 문제 주는 거예요. 말로 상황을 부여하는 거죠. 그럼 그걸 통해서 표를 만드는 연습하는 거야. 표만 나와 있으면 풀이 쉬우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게 야 활용 문제 내가 던져놓고요. 야 표 만들어봐 하면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쉬운 문제들도 잘 못 만들어. 이게 확률에서 풀던 그런 어려운 확률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단순한 구조가 대부분이고 물론 뭐 난이도 좀 더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어려지지 않기 때문에 얘를 단계에서 뭐라 써놨냐면 1단계 가능한 확률 변수부터 노트 필기가 돼 있어요. 변수를 적어라. 이것만 딱 인지해도 생각보다 쉽게 구했는데 이걸 안 써놓으니까 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써놓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표를 만들면 되죠. 표 완성. 이렇게 쓸게 간단하게. 표만 안 끝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쌤이 조기에 집중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 확률 분포표 만들기에 집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확률 분포표 만들기 어떤 거냐면 방금 배웠던 이런 확률 질량함수 나와 있는 것들은 가볍게 풀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또 눈에 밟히는 여러분 숙제로 던졌을 때 또 이제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문제 하나 보여서 쌤이 풀고 넘어갈게요. 이 확률 질량함수 확률 분포표 만들기 이전에 23번 잠깐 볼게요. 23번. 23번 보시죠. 자, 이거는 이제 그쵸 경험치가 좀 있어야 쉽게 보일 것 같아서 쌤이 풀어드릴게요. 봐봐.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가 2일 때의 확률이 1-px가 0일 때 확률이 돼. 자, 무슨 말이냐 봐봐. 이런 얘기했어. 야, x가 2일 확률이 1-px가 0의 확률이야. 이게 이 확률이 6번 확률이라는 거 아니야? 그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쌤이 힌트 하나 줬네요 라고 느껴지겠지만 쌤이 봤을 때는요 야 표가 보이는데요? x가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을까? 여기 뭐밖에 없을까요? 0이랑 2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그게 보이냐라는 거지. 그냥 식으로밖에 안 보일 것 같아서 또 여러분 숙제하다가 또 힘들어할까봐 쌤이 또 배려 있게 하겠습니다. 보여주는. 오케이? 왜냐면 봐봐. 야 0일 확률이 아니면 다 2래 이 말이잖아.
근데 아까 같은 문제처럼 친절하게 x가 1, 2, 3, 4 이런 게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이 안 될 거란 말이야. 알겠죠? 얘가 아닌 건 다 얘야라는 건 x가 0이나 2밖에 없어 이 말인 거야. 얘는 그걸로 끝 그냥. 알겠죠? 자, 그 다음 얘기 넘어가면요. x가 0인 확률은 0과 1 사이래. 문자를 좀 쓰겠습니다. 여기를 뭐 a, 여기 b가 치면요. 힌트 한 개. a 더하기 b는 1이다라는 거고, 그렇죠? 다음 문장에서 준 게 a는 0과 1 사이가 돼야 돼 라는 걸 줬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봐봐. 표만 나와 있으면 어찌 보면 판이 세팅된 거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문자 두 개 쓴 거 맞죠? A, B, 그죠? 힌트 한 개 구해놨으니 힌트 한 개 더 필요하겠지? 나와 있는 거기 그대로, 그죠? 평균의 제곱이 이 분선과 같다는 거잖아, 그쵸? 구해보면 되겠지. 자, 또 그 스토리 진행할게요. 첫 번째, 평균부터 구하시죠. 곱하면 빵, 곱하면 2B, 2B가 평균이야. 제곱의 평균 구하겠습니다. 제곱하고 곱하면 빵, 제곱하고 곱하면 4B, 예. 제곱 평균 4B야. 분산 구하겠습니다. 분산은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4B 제곱을 빼야 돼. 됐습니까? 적용부들 할게요. 자, 얘가 뭐라 했냐면 평균의 제곱이 이 분산과 같아 이렇게 했어. 풀면 되죠, 그냥. 그렇죠? 풀어보면 평균이 2B니까 제곱하면 4B 제곱은 얘 2배 마이너스 내리차수 할게요. 8B 제곱 더하기 8B랑 같다 이 말이네. 이해되겠습니까? 다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죠? 12B 제곱 마이너스 8B는 0이다. 4배 약분 3B 제곱 마이너스 2B는 0이다. B로 묶으면 3B 마이너스 2가 0이다. B가 0 또는 3분의 2란 얘기인데, 그죠? B가 0이 아니다 이 소리죠. B가 0이면 A가 1일 거 아니야. 1보 작아야 되니까, 그렇죠? B가 아니야 이 말이고, B가 3분의 2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A가 나왔으니까 3분의 1이겠죠? 여기는 3분의 1, 여기는 3분의 2니까 목표가 다 나왔으니까 구하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 친절하게 확률 변수를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여기 문제 상황을 통해서 판단하라고 낸 거야. 이건 알겠어? 쌤 풀어주고 체크해놔. 복습해야 되니까. 체크만 딱 해놔. 번호 옆에 체크만 딱 해놔. 그럼 다시 풀어보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체크해 보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표 만들기 갑시다. 표 만들기. 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7페이지와 8페이지는 뭐 그냥 또 표가 다 나와 있는 문제라 여러분들이 산수 열심히 해주면 되고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또한 조금 더 풀겠습니다. 표 만들기 어디 있어? 뒤로 가세요. 10페이지 또한 요거는 뭐 확률 질량 함수 준 거기 때문에 아까 쌤 보여드린 바 있죠. 여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쌤이 좀 잘라서 숙제 드릴 거예요. 여기 처음 나온다. 11페이지에 처음 나온다. 11페이지 봐. 여기 48번은 그나마 좀 뭔가 이 표가 세팅돼 있으니까 아예 없는 걸로 갈게요. 49번 보고 49번. 49번입니다. 이제 이런 거 주는 거야. 활용 문제라는 것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쌤이 좀 다양한 유형을 많이 보여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봐봐. 자, 더 이상의 진도는 없습니다. 49번을 보시면 주머니 안에 흰 공 2개, 화이트 2개, 이렇게 W 2개 이렇게 쓸게요. 검공 3개, 블랙 3개 이랬을 때 여기서 2개를 동시에 꺼낼 때 요거 확률에서 우리 그 수학적 확률이죠. 전체 경우에서 50입니다. 5개 중에 2개 뽑을 때, 그렇죠? 그랬을 때 자, 확률 변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밑줄 하나 칠게요. 첫 문제니까. 거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흰 공의 개수가 x야. 상황이 되겠죠? 여기서 2개를 뽑을 때 흰 공 개수가 x야. 그때 얘의 확률을 물어봤지만 우리는 통계 문제니까 이런 확률보다는 보통 분산이나 이런 거 물어볼 거니까 표 만들기 하겠습니다. 봐봐요. 여기서 2개 꺼낼 때 이 흰 공의 개수가 x인 거야. 여기 집중해야 돼. 그죠? 표 만들겠습니다. 자, x는, 자,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x가 x일 때 세팅 잘 하시고. 여러분, x가 될 수 있는 게 얼마부터 얼마까지지? 0부터, 그죠? 안 뽑힐 수 있죠. 또, 1개 또는 2개. 이거 뭐 쉬운 문제예요. 합계 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봐봐. 흰 공이 1개 뽑힐 확률, 1개 뽑힐 확률, 2개 뽑힐 확률만 구하면 돼. 식세볼게요. 자, 요거는 수학적 확률이죠.
이산적 확률 전체 경우의 수는 아까 얘기했지만 5개 중에 2개 뽑을 때 52분의 52분의 이건 똑같죠. 됐습니까? 자, 원하는 확률은 봐봐요. 흰 공을 안 뽑으려면 어떻게 돼? 검은 공만 2개 뽑아야 돼. 32. 기억나십니까? 그럼 봐봐. 쌤이 굳이 이렇게 쓸게요. 20빵 곱하기 32. 이거 쌤 밑에 설명할 게 하나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 문제 풀 때 32만 쓰면 되지 사실. 그죠? 흰 공은 안 뽑고 검은 공 2개 뽑는 거. 얘는요. 20 곱하기 30 이렇게 되겠죠. 얘는요. 20 곱하기 30빵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산수다 한 다음에 요거 합이 1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게 맞아야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거겠지. 알겠습니까? 요거 표가 나왔으면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확률 구하고 확률 구하고 평균 구하고 제곱의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적 구하고 할 수 있겠죠? 그거 굳이 안 하겠습니다. 산수니까 알겠습니까? 해보시고 봐봐. 요렇게 하는 건데 쌤이 굳이 왜 이렇게 썼냐면 이걸 가지고 확률 질량 함수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볼게 알겠죠? 자, 얘 확률 질량 함수는요. 요거 보면서 만들면 돼. 봐봐. 분모는 10이고요. 52가 10이니까. 알겠죠? 분자는 봐봐. 0일 때 x가 0일 때 20빵 출발이야. x가 1일 때 21 출발이고요. x가 2일 때 22 출발입니다. 알겠죠? 요걸 x로 표현하면 2cx 곱하기. 여기 됐습니까? 그죠? x가 0이면 20빵, x가 1이면 21, x가 2이면 22. 그죠? 곱하기 30. 여기는 뭐냐면 두 개에서 x를 뺀 걸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단 x는 0, 1, 2다. 순서가? 저거 상황이 되겠니? 요 상황을 확률 질량 함수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이해했어요? 자, 이 수능 팀들은요, 이해만 가볍게 하시고, 내신 팀들은 질문 낼 수 있다. 알겠죠? 오케이? 질문 낼 수 있습니다. 챙겨보시고, 알겠습니까? 요 정도는 이해는 하면 좋아. 알겠죠? 시험 표현 어떻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물론 뭐 우리 내신 필요 없고, 요거만 있으면 있죠. 알겠죠? 구하라는 거 구할 수 있겠죠? 다른 상황으로 선생님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자, 주머니 공권행 한번 해봤고, 자, 다른 것도 해봅시다. 뭐 이거 좀 쉬워서 쉬운 거 말고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걸로 갈게요. 56번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56번. 이제는 그냥 뭐 다양한 상황들의 연습이야. 알겠죠? 개념적인 얘기 다 끝났습니다. 오늘 그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 다 이해가 됐으면 요거는 연습이 필요해요. 여기는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상황을 되게 어렵게 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것들까지 자세히 보여줘 볼게. 자,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다. 자, 주머니 안에 이번엔 1부터 5까지 5개가 있대요. 그랬을 때 이번엔 3개를 꺼내. 3개 선택. 아마 전체 경우의 수가 53 되겠죠. 10가지입니다. 단수하면. 되겠죠? 10가지인데 그때 꺼낸 공의 적힌 수의 최소값을 확률 변수 x를 하자. 자, 이번에는 꺼낸 공의 최소값이 x인 거야. 상황이 되겠습니까? 3개 꺼낼 때 제일 작은 숫자가 x인 거야. 자, x가 될 수 있는 게 얼마부터 얼마까지일까요? 자, 문제 상황 이해하셔야 되겠죠? 3개를 뽑아서 제일 작은 수 1, 그렇죠? 1. 그 다음 2, 그 다음에 3. 끝! 그죠? 4가 될 수 없잖아. 3개 뽑으니까.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그렇죠? 자, 이제 또 확률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은 요거 만드는 연습하는 거야. 10 이렇게 되겠죠. 그죠? 분장합니다. 자, 1이 뽑히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단순하게 접근하면 돼. 봐봐. 5개 중에 1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1이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2개 아무거나 뽑으면 되죠. 남은 4개 중에 2개 선택. 끝! 됐습니까? 6가지. 됐습니까? 자, 2보단 3이 편하긴 해요. 3이 최소를 내면 어떻게 뽑아야 돼? 3, 4, 5. 요 세트 딱 한 가지. 요거 한 가지. 됐어요? 자, 자기가 푼 확률이 정확하다는 인지가 있으면, 자신감이 있으면 4시 산수하면 6이거든요. 6. 이거 6개. 오케이? 이게 몇 개겠어? 3개겠죠. 알겠습니까? 이건 이제 개인적 확률로 가면 되는 거지. 만약에 불안해? 3개 다 구하고 더한 게 있는지 확인해. 안정감 있을 거 아니야. 자신 있어? 제일 까다로운 거를 냅두고 나머지는 잘 구해. 이래서 빼. 알겠죠? 이거 여러분 개인적 상황에 맞춰서 그렇죠? 자신감 있는 친구들은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걸 안 구하면 돼. 나머지 정확히 구하시고 전체에서 빼면 되겠죠.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불안한 친구는 열심히 다 구하시고 다 더한 게 1 되는지 확인하세요. 좀 안전하겠지. 알겠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럼 저 표현만 있으면 또 나머지 해결해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제 슬슬 피곤한 시간이 왔네요. 정신 차리고. 자, 59번 갑니다. 내가 조금 더 보여드려야 여러분들 숙제할 때 편합니다. 잘 들으세요. 선생님 이제 뭐 개념적인 진도는 없지만 상황들 잘 봐봐라. 자, 59번입니다. 자, 100원짜리 2개, 50원짜리 1개입니다. 1개, 50원 1개, 1개를 던져 앞면이 나오면 그 동전을 받기로 하는 게임에서 앞면 나온 금액만큼 받는 거야, 그죠? 준서가 앞면 나온 금액을 받을 거라고. 준서가 알았어? 잘 들었어? 그때 또 밑줄 칠게요. 금액의 기대값, 금액의 동그라미 빵 치시고 기대값. 자, 우리가 구하는 건 금액의 기대값이야. 자, 금액의 동그라미 친 거 밑에다가 는 x 쓰 x. 금액을 확률 변수로 잡아라 이 소리야. 알겠죠? 그러면 금액에 대한 기대값, 기대값이 뭐였죠? 기대값이 평균. 알겠죠? 금액의 평균을 구해라. 그런 의미 알겠죠? 이 대화가 돼야 더 풀 거 아닙니까? 오케이. 동전을 던져 앞면 나온 돈을 받을 때 금액을 x라 했을 때 그 x의 평균을 구해라 이 말인 거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표본 들어야죠. 표본 듭시다. x는 표본 들게요. 자,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일 작은 값부터 다 적으시면 됩니다. 얼마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빵원부터 출발이야. 다 뒷면 나온 빵원일 거 아니야. 그 다음 50원, 그 다음 100원, 그 다음 150원, 개수 좀 많죠? 200원, 그 다음은 250원. 됐어요? 합계 1주. 알겠습니까? 자, 이거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죠? 이거? 동전 3개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6가지. 왜 그렇게 하니? 너 동전 2개 던지면 몇 가지?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앞뒤. 아, 그래서 쓴 거야? 아, 다 확인한 거야? 아니, 2가지, 2가지, 이렇게? 4가지? 곱한 거야, 더한 거야? 네, 둘 다 던지는 거니까 곱하는 거죠. 그렇죠? 동전 3개는 8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8가지. 됐어요? 8분의 3개 놓고 8분의 제일 쉬운 게 누구야? 1, DDD 앞 그죠? 또 쉬운 거 뭐 있나? 200원 쉽지 않냐? 앞 뒤 한 개밖에 없잖아. 한 가지 그죠? 50원 쉬울 것 같은데? 뒤 앞 말고 없잖아. 한 가지 그죠? 이해했습니까? 얘 둘이가 그냥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이 둘이야. 그래야 뭐 세팅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확인해 볼게요. 100원짜리 해볼게요. 100원 낼 수 있는 게 몇 가지입니까? 지금 100원짜리 동전 2개이기 때문에 확률 구할 때 동전을 다 다른 걸로 보는 거야. 이렇게 100원짜리 2개, 50짜리 1개 이렇게 있어. 그죠? 100원 나오려면 얘는 뒤 그죠? 앞, 뒤, 앞 2가지인 거지. 2가지. 예상의 2가지. 끝. 이해됐습니까? 동전 3개 은근 헷갈려합니다. 알겠죠? 잘 파악해서 평균이야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알겠죠? 끝. 이해됐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기대값 문제도 한번 봤고요. 자, 좀 더 문제를 올려보겠습니다. 64번 가겠습니다. 써보세요. 자, 퍼센트 계산 잘하세요. 64번인데 말이 어려워지는 거야. 통계에서 더 이상 어려워질 건 없어. 오늘 다 배웠다고. 이제 말장난을 치기 시작하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상식, 이 퍼센트에 대한 기본기가 필요하겠죠. 뭐 물론 어려운 퍼센트 문제는 아닙니다. 보시죠. 현재 가격이 1,000원이야. 정리 잘하세요. 1,000원이야. 매월 2분의 1의 확률로 20% 상승하거나 20% 하락한대. 그치? 그러면 야 20% 상승하면 돈이 얼마가 되는 거지? 1,200원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산수한 거죠? 1,000 곱하기 100, 1,000 곱하기 100분의 20이 2,000원인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20% 상승 이거 곱하기 얼마 해야 돼? 이거 하면서 지수 공부 때 많이 나오잖아. 이거 연습도 한번 해야지. 20% 상승하면 원래 돈에 얼마 곱해야 돼? 선생님 얼마 곱해야 돼? 100분의 20은 이제 상승분만 나오는 거죠. 그잖아. 여러분들 보통 이런 대답을 한단 말이지.
그잖아. 야, 1,000원에다가 100분의 20 곱하면 200원이야. 야, 내가 1,000원 줬는데 아니 20%더 준다 그래놓고 200원만 주면 말이 되겠니? 그잖아. 예진은 어떻게 해야 되지? 너 뭐 모르겠어? 네가 이거 몇 번을 줬는지 모르겠어. 혜빈아 얼마 곱해야 되지? 1,000원에 얼마 곱하는 거죠? 우준아? 20% 상승이면 1,000원에다 얼마 곱해야 돼? 그렇죠. 100분의 120. 아, 생각보다 쌤 예상보다도 뭔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쌤이 퍼센트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합니다. 봐봐. 퍼센트라는 건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 이게 100분인 건 알잖아,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봐봐. 그래요. 10% 증가 케이스. 그러면 이게 100분의 10, 100분의 10 나온다는 건 100을 나눠서 곱한다는 건 인지가 된 거니까. 그러면은 그 중간 단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돈이 바뀌지 않는 건 100%야. 그잖아. 내 원래 돈이, 준서가 내 원래 돈이 100%라고. 내가 원래 100%인데 10% 증가했으면 110%가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알겠습니까? 내가 원래 100이잖아. 100에다가 10% 더 줬으니까 나 110% 된 거잖아. 그러니까 110%를 곱해야 돼. 그럼 100분의 110 곱하기 1.1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5% 감소했어. 그러면 몇 퍼센트가 된 거죠? 그렇죠. 내게 원래 100%니까 이걸 선생님이야 설명하는 사람이야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런 이해가 있으면 돼. 5% 감소야? 뭐야? 90% 됐네? 그럼 내 돈의 95%를 구해야지. 곱하기 얼마? 0.95를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좀 더 어렵게. A% 증가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100 더하기 A%가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고. 오케이? 그러면 나누기 100 하면 1 플러스 100분의 5를 곱해야 돼. 곱해야 돼. 이해됐습니까? 문자는 잘 안 나와요. 어차피 알겠죠? 잘 안 나오는데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 A% 증가해서 내가 원래 100인데 거기다 더하기 A만큼의 퍼센트가 된 거잖아. 얘를 100으로 나누면 분리딱 시키면요. 1 더하기 100분의 A가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얘가 더 잘 안 나와. 이런 게 잘 나오지. 알겠죠? 그러면 봐봐. 20% 상승 곱하기 1.2 1200원이죠. 20% 감소는요? 20% 감소 얼마가 돼? 곱하기 0.8 800원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상황을 좀 이해하면 확률 문제니까 상황을 이해하면 내 돈이 800원 될 확률이 2분의 1이야. 순서가 내 돈이 1200원 될 확률이 2분의 1이야. 확률 정리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 문제도 이해할게요. 봐봐. 자 문제 갑니다. 우리 지금 첫 줄 읽고 내가 지금 정리한 겁니다. 역시나 퍼센트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문제를 잡았죠. 그쵸? 이걸 통해 퍼센트 공부하는 거야. 통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랬을 때 들어갑니다. 2달 후 이 상품이 1,000원 이하면 헷갈리는 게 이제 1,000원에서 그 가격을 뺀 금액을 받고 잘 들어야 돼. 2달이 지났을 때 1,000원보다 돈이 작으면 1,000원에서 그 돈을 뺀 걸 받고 는 뭐야? 1,000원 이상이면 돈을 안 받을 거야. 그 얘기하는 거 맞죠? 그죠? 그랬을 때 첫째 달의 가격 변동과 둘째 달의 가격 변동이 독립일 때 이 말은요, 그 둘 다 그냥 2분의 1의 확률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소리야. 영향을 안 준다는 소리죠. 2달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X라 잡고 평균을 구해라. 이 말이죠. 자, 문제 상황은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는 2달 후가 중요한 거니까. 그죠? 지금 여기 있는 1200원과 800원은요, 한 달 지난 거지. 여기 한 달 지난 거잖아, 지금. 그죠? 2분의 1 확률로 1000원 됐고 2분의 1 확률로 8원 된 거야. 그죠? 다시 한 달이 지나면 자 봐. 여기서는요 20% 증가되면요 얘 곱하기 1.2 알겠습니까? 그럼 아마 1440원일 겁니다. 금액이 알겠죠? 산수를 하시면 되니까. 두 번째 얘 곱하기 0.8 이랬어요? 20% 감소니까 1200 곱하기 0.8 하면 8이 16 8이 8 960원 될 필이 되보니까 960원 됐어요? 오케이? 산수는 내가 생각한 거야. 그 다음 800원이 됐어. 얘가 20% 증가하면요
20% 줍니다. 그럼 여기 곱하기 1.2잖아. 960원 됐겠네. 산소세 빨리 한번 1.2 곱한 거야. 감소는요? 얘 곱하기 0.8일 거 아니야. 640원 될 필요는 거지 보니까. 자, 이 두 자루 가격은 저렇게 되는 거 맞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예, 선생님 산수만 이제 한번 2 곱하기 1.2, 2 곱하기 0.8 1.2, 0.8 됐습니까? 여러분 얘가 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2분의 1로 상승 2분의 1로 상승 얘가 될 확률은요? 4분의 1 되는 거야. 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해됐어요? 오케이? 얘가 될 확률 얼마일까요? 4분의 1이지. 그러니까 2분의 1로 상승했다 2분의 1로 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률을 얘기하면 2분의 1, 2분의 1 얘도 얼마 됐어? 4분의 1이지. 4분의 1이지. 그거 다 더하면 1이잖아. 네 가지 케이스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이 상태입니다. 이제 표만 될게요. 문제 이해됐으니까. 자, 얘는 뭐라 했냐면 자, x는 가격이 아니라 뭐랬죠? 1,000원 이상이면 돈 안 받을 거야. 이 상태의 x는 빵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1,000원보다 작으면 1,000원에서 그 가격을 뺄 거야. 1,000원에서 960 빼면 40. 얘는 둘 다 40이에요. 그죠? 얘는요? 1,000원에서 빼면 360. x는 이게 x라는 소리야. 이해됐어요? 표 만들겠습니다. x는 확실히 오늘 좀 어렵죠? x는 p 다 있어. x가 x를 할 때 가능한 게 0, 40, 360 이렇게 세 개 있는 확률 분포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성공하겠습니까? 퍼센트로 문제 좀 어려워졌네요. 그때 나한테 이 x의 평균 구해라 이 말이죠. 자, 확률 정리하겠습니다. 자, 0이 될 확률요? 4분의 1. 그죠? 40이 될 확률요? 4분의 1 두 개잖아. 4분의 2. 4분의 1. 됐어요? 여기 나오면 뭐 문제 끝난 거죠. 평균은 구하면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끝. 뭐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의 이제 말로 나온 문제들이 쫙 나와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확률의 기본기가 좀 큰 역할을 하겠죠. 이제 확률을 좀 구할 수 있으면 이 문제 쉬울 것이고 확률이 약간 버퍼링이 걸리면 얘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알겠죠? 표 만드는 게 어려워. 여기에 뭐 표가 나와 있고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 구하는 건 연산이기 때문에 보면서 하면 되고야겠죠. 표 만드는 거 잘 연습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그럼 숙제는 우리 오늘 83번까지 주로 나옵니다. 알겠죠? 이게 문항수가 비슷한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1번부터 83번까지는 홀수만 정확히 풀어오세요. 이틀 주니까 목요일까지입니다. 목요일까지이기 때문에 홀수만 정확히 단 뭐부터 해야 돼? 수업 복습부터 하셔야 돼요. 선생님으로 푸는 체크도 하시고 알겠죠? 그거부터 확실히 푼 다음에 오케이? 네, 요거 그대로 풀어오세요. 이해됐습니까?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써주세요. 유튜브 주말까지 6강이죠.